수원이 이제 5개, 가불병정, 무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 정과 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광원 의원이 재선까지 하고 있는 수원 정. 현재 20대 2016년 총선에서는 보시는 대로 46.3대 31.3 박광원, 박수영 후보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고 박광원 의원이 3선을 도전하게 되고 이 중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계열 의원 한 명이 지역구로 옮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변수가 있죠.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출마가 예상되고 보시는 강경식, 남동호, 강세별. 이게 강세별 님이 이제 이번에 민중연합당으로 다시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독특한 구도가 어떻게 보면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사실 선거 구도 지난번 총선보다 더 간단해진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총선에는 박원석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고향으로 지역구로 옮겼고요. 정의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진보 진영의 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집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른 군소야당 후보들의 파괴력이 그렇게 강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고 대대로 이제 진보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 2008년 총선을 돌아보게 되면 그 당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MB정부 산하 뉴타운 붐을 타고 엄청나게 수도권에서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지역을 뺏어오는데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당 당세가 강한 곳이고요.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도 3선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염원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물론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이나 한국당 후보들도 최선을 다해서 선전을 하겠지만 노력하고 있겠지만 현재 구도로 봤을 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박강원 의원에게 우세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원 지역이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원도심이 건설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대로 진보인데다가 현 집권당이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정의당이 빠져나가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그렇죠. 했죠. 저 동의하는데 이게 영통하고 광교 신도시 쪽이에요. 광교 예. 신도시 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광원 의원이 표를 잘 다지고 있고 지역에서도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박광원 의원을 대항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영통이나 광교 신도시는 대대적으로 뭐 진보 텃밭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은 뭐 표심이 많이 흔들리거나 바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박광원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그전에 거기서 출마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번엔 또 지역구로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또 정의당이 다른 후보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변수가 없는 한은 제가 볼 때는 박광원 의원의 우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